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나스닥 CEO로 되게 오랫동안 나스닥 운영하신 로버트 그리필드가 쓴 시장을 움직이는 손인데요. 이거 어떤 책인가요? 시장을 움직이는 손은 나스닥이라는 회사가 네. 어떤 식으로 개혁과 혁신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직장인들 간의 그 파워 플레이와 그다음에 그 협업을 이루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얘기하는 그 인간 드라마이자 조직 경영 혁신 그리고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은 휴머니즘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경영서인데 아주 쉬운 경영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미국의 자본 심장부가 아직도 뜨겁게 유동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주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 책이에요. 나스닥이라는 시장 자체가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의 최첨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시장이고, 그 현장 자체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나스닥 CEO로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그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의 굵직굵직한 사건들, 경제적인 변화의 순간마다 이 나스닥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미국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자본주의 형성을 통해서 또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나스닥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회사의 직원들은 또 어떤 동기를 갖고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동기를 갖기 전에 맨 처음에 나스닥이 90년대 중반까지 가장 미국 최고의 기술주 중심 그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그 30% 이하로 그냥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주가도, 자기네들 주가도 곤두박질 치게 되고, 주식시장 자체도 어려워졌을 때, 그때 이제 딱 일종의 짠하고 등장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히어로처럼 등장을 그렇죠. 해요. 예. 선가드라는 그 기술 주식 회사의 어떤 회장이었는데, 이 양반을 과감하게 승계시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다. 네. 그리고 나스닥의 변화는 어떻게 가야 되냐. 결국은 기술이 기반이 된 혁신 기술을 갖춘 기업이어야지만이 지금의 나스닥의 한계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뭐 그런 것에 가장 강점을 두고 그 로버트 그리필드라는 분을 영입하게 됩니다. 처음에 2003년도에 CEO로 취임한 그 당일에 되게 리마커블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이 CEO가 취임을 하자마자 그날 아침 8시 이전에 기존에 오래 다녔던 임원 3명을 해고를 해요. 그렇죠. 아무리 뭐 미국 정서라고 해도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첫날에 왔는데 오랫동안 다녔던 임원을 또 3명을 자른다는 게. 잘 되는 회사와 안 되는 회사의 구분은 딱 두 가지 같아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느냐 과감하게 하느냐. 그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아주 과감하게 했죠.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좋은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사람이 우선이다. 그럼 되게 인간적으로 들잖아요. 그거를 CEO 입장으로 봐서 얘기하면 너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우선이다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우선이다의 개념과 전혀 잘하는 사람이 우선이다. 그렇죠. 잘하는 사람이 우선이다. 그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리필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변화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 가는 인물 중에 그때 처음에 자른 그분, 그 나이 많으신 분은 구시대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맞아요. 근데 구시대의 상징인 분을 데리고 이 위급한 순간에 이 버스를 굴러가기에는 너무 버스가 안 굴러갈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신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버스에 좀 승차하기가 안 맞는 분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대고 그만두시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또 빨리 제가 결정을 드려줘야지 당신의 앞날에도 뭐 여기서만 능력이 없는 거지, 사실은 이 나스닥이라는 데서 가장 오랫동안 계셨으면 능력이 있는 분이죠, 사실은. 맞아요. 능력은 있는 분인데 그리필드가 가고자 하는 길에 가기가 같이 힘든 거다. 위기의 순간에서 직장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종의 가볍게 만들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가볍게 만들기를 해야 되냐면, 비용은 적게 하면서도 적재적소에 그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을 때 회사가 좀 슬림한 구조에서 조금 더 좋은 가치, 높은 가치를 갖고 이제 점핑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다닐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임원이 3명이 잘렸는데 되게 좋아하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필드가 와서 내가 이 변화에 참여할 수 있고 내가 더 여기서 성장할 수 있고 이 회사에서 내가 더 많은 비전을 볼 수 있다고 오히려 더 좋아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리필드가 그것도 칭찬하는 대목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 경험에서 봤을 때 나는 직원들이 오히려 더
더 성취하고 기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게 CEO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가려놓고 지어놓고 보니까 우리 회사가 추구해야 될 회사의 사명을 확실히 알고 있고 또 관료주의인지 아닌지도 구별되는 사람이 됐고 훌륭한 보상 체계를 만들고 직원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주니까 이 친구들을 얼굴을 보니까 확실히 어떤 사람이 내 변화의 눈치를 제대로 알고 눈을 반짝반짝거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결국 말해서 뭐냐면 성공의 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성공의 단계로 접어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젊은 피들이 어떤 길을 원하고 있는지. 사실은 젊은 피라는 거는 나이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의욕에 충만해 있고 무언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과와 가치를 뚜렷하게 나타내고자 싶은 사람이 오히려 직원들은 많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녹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거기서 가만히 있어도 내지는 조금만 어떤 자기 지위로 가만히 있으면서도 월급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못마땅할 수도 있는 거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서 대꾸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직원들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아주 활발한 토론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기가 고인물이라고 생각했을 땐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나는 오히려 그 잘린 그 임원이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 좋은 계기를 맞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위기는 기회와 연결이 되니까 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위기가 기회다를 갖다가 맞아요. 완전히 실전을 해요. 이 양반들이.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기회로 잡기 위해서 또 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를 많이 한다는 건 결국 여러 가지 뭐 가치 비용으로 따지면은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빨리 가기 위한 빨리 하는 그냥 시행착오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 시행착오가 그냥 시행착오로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나스닥에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죠. 이 인수합병을 하기 전에는 나름대로의 좀 불만족스럽고 안 좋은 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보완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시장도 개척을 하고 예를 들어서 북유럽 옴스 같은 거를 갖다 인수하고 나서는 북유럽 시장을 그냥 나름대로 자기네 편으로 만들고 중동의 또 시장도 또 주식회사 인수하면서 그렇게 되고 물론 그것만 있었냐면 하다가 또 실수도 많이 하죠. 페이스북 뭐 소동 주식 공개 소동 사건도 있었고 런던 주식 거래소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인수를 하려고 했지만 끝에 가서 결국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기네들이 마지막에는 져요. 그리고 뭐 쓴 잔을 드는 뭐 씁쓸한 뒷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느꼈던 게 그 씁쓸한 잔은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진짜. 성취를 위해서 뭔가 한 번쯤 쉬어가는 그렇지만 그 쉬어가는 자리가 별로 그렇게 안 좋지 않은. 그래서 앞으로의 앞날은 더 기대되는 뭐 그런 부분들. 이 오너라는 CEO라는 사람들은 고독한 승부사는 맞는 것 같아요. 고독한 승부사는 맞지만 그 고독함이 자기 스스로도 되게 멋지고 도전적인 삶인 것 같고 또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잘 되면 어떤 성과라는 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CEO는 또 혼자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고 활동함으로써 그 성과를 또 여러 사람들이 또 과외를 나눠 갖게 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그 CEO의 가치와 좀 훌륭한 CEO 그다음에 그 능력 있는 CEO 그런 분들은 회사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라의 어떤 경제나 이런 추동 부분도 전혀 달라지게 만드는 맞아요. 그런 좋은 성과를 하는 게 바로 어떤 경영자의 어떤 힘 같은 게 아닐까. 책을 읽으면서 가장 책값이 손해 나지 않고 잘 샀다 느낄 때는 책 한 권 속에서 한 줄이라도 건질 게 있으면은 자기는 잘 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장을 움직이는 손에서는 그런 게 막 비일비재합니다. 막 질비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는 말 중에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기술 중심의 국제적 거래 플랫폼만이 우리를 더 투명하고 대중적이며 발빠르게 대응하는 세대 교체를 할 수 있게끔 한다.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성장의 밑그림을 놓치지 말아라. 뭐 이런 아주 주옥 같은 말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이것이 마치 인생 드라마 같은 책같이도 여겨지시기도 할 거고 어떤 면에서는 또 경영 혁신서 같은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테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든 어떤 조직을 운영하든 원칙과 혁신을 갖고 운영할 때는
그리필드의 이런 어떤 정신, 나름대로의 기준, 원칙 이런 걸 갖고 살펴보면은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당히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고요. 제가 감명받았던 말은 뭐냐면 거북이를 닮아라예요. 나는 거북이를 좋아한다. 거북이는 금방금방 가지는 않지만 디디면서 한 발 한 발 발을 디디면서 가지만 결국에 가서는 저 앞에 나가 있더라고요. 그 거북이를 닮을 수 있는 그런 품성과 직장의 어떤 매너 그리고 직장 생활의 어떤 ABC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모범책이 이 시장을 움직이는 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움직여 볼까요? 네, 시장을. 시장을 이렇게 움직여볼까요?